이 도령과 푸른 달빛 아래 여인.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이 도령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비록 집안은 가난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의가 남달랐고 마음가짐 또한 올고다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걸어 한양으로 향하던 중 깊은 산속에서 그만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사방은 어둠에 잠겼고 짐승 울음소리마저 음산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고을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멀었고 허기마저 밀려와 이 도령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도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헤매어 다다른 곳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렸고 벽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었지만 그 작은 불빛은 이 도령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도령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지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온지요? 지나가던 과객이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중 길을 잃고 날이 저물어 잠시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없을는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도령은 혹시 거절당할까봐 초조했습니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촛불 너머로 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인은 나이가 어려 보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태는 마치 그림 속 선녀처럼 고왔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 홀로 사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이곳은 보잘것없는 단칸방이라 손님을 맞이할 형편이 못됩니다. 게다가 여인 혼자 사는 곳이라 여인은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이 도령은 그녀의 난처한 마음을 헤아리고 다시 간청했습니다. 부디 염려 마십시오. 저는 그저 하룻밤 비바람만 피할 수 있다면 족합니다. 헛간이라도 괜찮으니 제발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십시오. 날이 몹시 차가워 이대로는 밤을 넘기기 어려울 듯합니다. 여인은 이 도령의 간절한 눈빛과 예의 바른 태도에 결국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헛간에 불은 피울 수 없으니 차가운 밤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 방은 비록 좁으나 풀은 따뜻하니 잠시 들어와 몸이라도 녹이십시오. 저는 이리 벽에 기대어 밤을 지새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이 도령은 황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정말로 작았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공간에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촛불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작은 촛불이 내뿜는 온기는 이 도령의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산속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단칸방의 온기마저 점점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이 도령은 벽에 기대어 앉아 추위에 몸을 떨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얇은 도포를 벗어 여인에게 건네려 했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령님. 도령님도 추우실 텐데. 이대로는 아가씨께서 밤을 지새우기 어려울 듯합니다. 무리해도 보라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매서운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촛불은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결국 픽 하고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두 남녀 사이에는 어색하고도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도령은 자신의 몸이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님, 날이 너무 차갑습니다. 이대로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그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대로는 둘 다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앞둔 선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눈앞의 여인이 풍기는 알 수 없는 매력은 그의 이성을 흐리게 했습니다. 아가씨. 이 도령은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천이 닿자
차가웠던 몸속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추위는 사라지고 좁은 단칸방은 순식간에 두 남녀의 뜨거운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천에 의지하여 밤을 지새웠고 그 밤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꿈결처럼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이 도령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인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뜨거운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과거를 앞둔 선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따뜻함과 아련함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옷을 정돈했습니다. 여인은 아직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도령은 그녀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과 향기로운 숨결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도령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젯밤의 뜨거운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 초가집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초가집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찾아오리라. 그때는 그는 알 수 없는 다짐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도령은 간신히 한양에 도착하여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여인이 자꾸만 떠올라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붓을 놀렸습니다. 그의 타고난 학문적 재능과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며칠 후 과거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던 날, 이 도령의 이름은 당당히 장원급제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도 그리던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도령은 이제 이 대감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청렴함은 임금의 칭찬을 받았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나라의 일을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높은 관직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산속의 초가집,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여인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어젯밤의 꿈결 같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과 천,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대감은 그 여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과 그리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그녀와의 하룻밤 때문만은 아닌 듯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보답해야 한다. 아니,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대감은 마침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는 임금께 간청하여 잠시 휴가를 얻고 그 옛날 산속의 초가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 그는 초라한 도령이 아닌 높은 관직에 있는 대감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떨렸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곳에 있을까? 나를 반겨줄까? 아니면 이 대감은 그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마침내 그가 찾던 그곳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옛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번듯한 기와집이 새로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밭이 펼쳐져 있었고 밭에서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쓸쓸한 산속의 외딴 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마을처럼 변해 있었죠. 이 대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정녕 그곳이란 말인가?
내가 잘못 찾아온 것인가? 그는 지나가는 마을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혹시 이 근처에 젊은 과부 한 분이 홀로 살던 초가집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마을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젊은 과부라니요? 그런 분은 이 마을에 없었습니다만 이곳은 몇 년 전부터 새로이 터를 잡은 마을이고 이 기와집에는 우리 마을의 어른이신 연화 부인께서 살고 계십니다. 연화 부인이라니 이 대감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연화 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잠시 후 기와집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 옛날 초가집에서 만났던 여인과 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더욱 성숙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누구신지요? 여인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 대감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맞아, 그녀다. 그녀가 틀림없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소신 이 대감이라 하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몇 년 전 이 산속 초가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던 과객이옵니다. 여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 대감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합니다, 도령님. 아니, 이제는 대감님이시군요. 어찌하여 이 누추한 곳까지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이 대감은 그녀의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가씨 아니 연화 부인. 그날 밤 이후 단 한순간도 부인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의 성공이 부인과의 하룻밤 때문인 듯하여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인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연화 부인은 이 대감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대감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감님, 사실 저는 이 산골 깊은 곳에 숨겨진 세도가의 후예입니다. 이 대감은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세도가의 후예라니 그 허름한 초가집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저희 가문은 오래전부터 이 산을 지키며 세상의 풍파를 피해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초가집처럼 보였지만 실은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수많은 비책과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지요. 저는 가문의 마지막 혈육으로서 그 모든 비밀을 지키는 동시에 저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진실된 인연을 기다려왔습니다. 연화 부인의 눈빛은 아련했습니다. 저희 가문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서가 있습니다. 그 고서에는 차가운 밤,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가 이 산을 찾을 것이며 그와의 하룻밤 인연으로 잠자던 산의 기운이 깨어나고 닫혔던 가문의 문이 열릴 것이니 그와 평생을 함께하여 천의 복을 베풀라는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자신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시험을 위해 일부러 산길에 홀로 남아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제가 젊은 과부로 보이도록 꾸며놓았지요. 혹여 저를 발견한 인간이 저를 해치려 들거나 저를 버리고 지나치면 저는 그대로 세상과 단절하고 홀로 남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감님께서는 저를 구해주셨고 당신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인간의 진정한 선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대감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닫혔던 가문의 문을 열어줄 진정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감님의 순수한 마음과 그날 밤의 인연 덕분에 저희 가문에 잠들어 있던 기운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숨겨져 있던 비책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었고 가문의 재물들이 비로소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메마르고 황폐했던 사는 생기를 되찾았고 닫혔던 저희 가문의 기운이 솟아나 이 작은 마을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감님께서 성공을 거두신 것도 바로 이러한 산의 기운과 대감님 본연의 복덕이 만나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대감은 연화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났던 여인이 단순한 과부가 아니라 자신과의 인연으로 가문의 비밀을 깨우고 산을 번성시킨 신비로운 존재였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날 밤 그가 베풀었던 작은 선의와 그로 인해 변화한 연화 부인의 존재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문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외심뿐이었습니다. 연화 부인 저는 부인께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 미천한 인연이 부인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일조했다니 실로 감격스럽습니다. 부디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어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부인과 함께라면 제 삶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부인의 지혜와 덕을 천에 펼쳐 보이시옵소서. 이 대감은 진심을 담아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이 대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대감님, 저는 이미 대감님 덕분에 저의 운명을 찾았습니다. 저는 대감님의 진심을 믿고 대감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천한 몸이지만 대감님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대감은 연화 부인의 승낙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와 함께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대감은 임금께 그간의 모든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연화 부인의 신비로운 가문의 이야기와 그녀의 현명함, 그리고 이 도령 자신과의 운명적인 인연을 소상히 설명했죠. 임금은 이 도령의 솔직함과 연화 부인의 신비로운 배경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연화 부인의 가문에서 나온 비책들이 나라에 큰 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두 사람의 혼인을 축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대감과 연화 부인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연화 부인은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미모와 뛰어난 지혜, 그리고 가문이 물려준 비범한 재능으로 이 대감의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그녀의 가문에서 나온 막대한 재물은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쓰였고, 그녀가 가진 비책들은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병든 백성들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대감은 연화 부인의 도움으로 더욱 큰 공을 세워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그의 아내 연화 부인 또한 현모양처의 표본으로 징송받았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되어 서로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으며 그들의 집은 늘 웃음꽃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 대감은 더 이상 가난한 도령이 아니었지만 그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백성들을 살피고 나라를 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진실된 마음과 사랑, 그리고 작은 선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대감과 연화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이 도령은 가난했지만 산속에서 만난 여인에게 베푼 작은 친절로 하늘의 복을 얻었으니 참으로 온수대통한 사람이로다. 미인 아내를 얻고 엄청난 재물까지 얻어 나라의 기둥이 되었으니 이런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때로 눈앞의 이득이나 욕심에 사로잡혀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운과 행복은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인연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진실된 마음은 때로는 숨겨진 운명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값진 보물로 채워줄 수 있답니다.